이제 먼저 대한민국의 현행법과 다음 세대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로만 설명을 드려도 될 텐데 그래도 이런 PPT를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PPT를 준비했습니다. IM에서 주신 PPT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한학교 현행법과 다음 세대 전략에 대해서 하기 전에 이 IM 선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대한민국의 교육 정책에 반해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한교살이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살리기 운동, 세다살, 세계 다음 세대 살리기. 그래서 굉장히 국제적이에요, 이 선교회가. 그 다음에 다사라, 다음 세대 살리기 아카데미. 저희가 이제 아카데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 말한 것이 저희가 고비 캠프를 하고 컨퍼런스를 하고 부흥회를 하는 것이 저희 교회 금송교회에서 하는 학교가 잘 되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을 보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바로 하실 수 있어요. 선교사님이 저희 건물, 이 건물을 보시고 너무 놀라시면서 이렇게 잘 돼 있는 건물이 없대는 거예요, 전국에. 그냥 교회에서 하고요. 교실 하나 있으면 하고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만 있으면? 비전과 사명만 있으면. 그래서 이걸 홍보하는 거예요. 컨퍼런스를 하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오셔서 그걸 들으시면서 금성교회 하는 걸 보자. 그래서 애들을 보내자. 그것도 되게 중요하죠. 저희가 잘 돼야 되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 교회에서 붐이 일어나서 정말 많은 그런 각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서 힘을 모아야 할 때라는 거예요. 저희가 교회들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될 때라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들으실 때도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도 금성교회에서 하는 거 뭔가 보자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서도 하셔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물론 다른 그 교회에 보내서 우선 준비된 교회에 보내서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결국은 여러분들 교회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한교살, 그 다음에 세다살, 다사라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인과 대한학교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이거는 참고만 해서 제가 그냥 쭉쭉 설명드릴게요. 대한학교 기관회관 법률 시행령이 2021년 1월에 공포가 됐어요. 법이 공포가 되면 1년 동안 조정을 해서 1년 뒤에 시행령이 떨어집니다. 시행령이 떨어지면 꼼짝 말아요. 법으로 갖다 대면 어떤 것으로도 저희가 빠져나갈 수 없어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원활한 학습 환경과 권익 보호를 위해서 대한교육기관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고 지원은 늘려서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린이 교육을 해봐도 알지만 정부에 속하고 지원을 받는 순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공교육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저희가 성교원을 하다가 어린이집으로 바뀌었는데 예배를 못 드려요. 공식적으로 시간표에 예배라고 쓸 수가 없어요. 조회라고 쓰고 대집단 놀이라고 쓰고 이렇게 써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는 그래도 다행히 부모들에게 동의서를 다 받아서 여기는 교회 부설이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한다고 썼지만 사실은 그게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누가 갔다가 여기 어린이집에서 예배드려요. 그러면 저희는 폐쇄됩니다. 처음에 물론 경고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시도는 그럴 듯해요. 규제는 완화하고 지원을 늘려서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을 다 교육으로 잘 가르치겠다. 여기 함정이 있는 거죠. 이거 모르고 많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이 들어갔다가 결국은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문을 닫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현재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800여 개의 대안학교를 제도권 안으로 수용하겠다. 통폐합하겠다. 그런데 저희처럼 규모가 안 되면 아웃. 여기는 안 돼. 되는 학교만. 그런데 그럼 우리가 대안학교를 시작했어요? 시작하다가 그러면 우리는 그 법에 이게 못 들어가서 규정 안에 못 들어가서 우리는 대안학교 못하네. 맘대로 폐쇄할 수 없어요. 법이 되게 자세히 읽어보면 되게 애매해서 시작은 내 맘대로 했으나 끝나는 것은 내 맘대로 못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등록제로 해서 비인가 대안학교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그 취지가 있고요. 이미 조사를 착수해서 지금 많은 큰 대안학교들이 세금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그야말로 이렇게 압박을 가해오면
참 어려운 일인 거죠. 그래서 요건 미비가 된 학교는 운영 금지 조치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하고 세무조사 실시하겠다라는 것이 그들의 방침입니다. 그러면 그 요건이 뭐냐? 그 요건은 학생 수에 비례한 운동장이 필요하고요. 초등학생은 1인당 3.5제곱미터가 있어야 돼요. 그 교실 수 봐서 그렇게 하고 중고등학생은 7제곱미터가 있어야 돼요. 학생 1인당.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학생 못 받아요. 평수에 비례해서 받아야 되는 그런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안학교에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그 운영위원회를 정부가 관리하겠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들을 전문가로 정부가 파견하겠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운영위원도 있고 정부에서 파견한 운영도 있고 운영위원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통제하겠다라는 그러한 그 의도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로 수업이 금지돼요. 저희는 영어로 수업해야 되거든요. 글로벌한 세계 인재를 키우려면 영어로 수업이 돼야 되는데 공교육과 똑같아요. 국영수 사과 한글로 하고 영어만 영어로. 이렇게 해서 전 과목을 영어로 할 경우에 그때는 국제학교라는 정부인가 저기 제주도에 있는 그런 그 국제학교 그런 학교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영어로 수업을 할 수 없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 특정 종교 수업 금지. 그리고 기존 제도권 학교와 동일하게 운영한다. 제일 마지막에 대박이에요. 나라에서 제공하는 교과서를 써야 된다. 대안학교조차도. 더 이상 대안학교가 아닌 거예요. 그냥 왜 그럴까요? 정부가 학교를 굉장히 많이 지었어요.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자녀가 생겨서 그리고 교사를 엄청나게 뽑아놨어요. 근데 지금 저희 인구 증가율이 몇 프로예요? 우린 이제 벌써 0%에서 내려갔어요. 아이들이 없어요. 학교 비고요. 교사 놀아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대안학교를 흡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교육화하겠다는 그들의 아주 흑심 어린 의도도 그 안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초중등 교육법 의무교육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옛날에는요. 저희 애가 7살이에요. 취약통지서 받았어요. 그러면 학교 안 보내도 돼요. 홈스쿨링 합니다. 뭐 아니면 뭐 어떻게 합니다. 해서 대안학교 보냅니다. 해도 됐어요. 지금은요. 안 돼요. 왜냐? 아동학대법에 들어가요. 의무교육인데 학교를 안 보낸다고? 그럼 이건 학대야. 부모가. 그래서 부모에게 벌금이 매겨지고요. 네, 행정적인 처벌이 가해지는 거예요. 이런 법으로도 일단 할 수도 있고요. 그 부모가 어떤 그 의무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제 뭐 기타 제가 설명드린 이런 법안이 여기에 있어요. 교과서도 영어 교과서를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안학교가 공교육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면 폐쇄하거나 들어가거나 그런데 많은 대안학교가 제가 조 선교사님한테 듣기로는 세련학교에도 공교육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이 시스템을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IM 선교회의 그 학교 시스템을 따르면 여기는 교사가 필요 없어요. 대박이죠. 교사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교사들을 다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 큰 대안학교들은 그 시스템이 완전히 너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다 기타 다른 뭐 자세한 내용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공교육으로 들어갈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대안학교들은 어떡하냐? 없어져야 되냐? 저희가 선택한 거는 IM 선교단체에서 선택한 거는 이것입니다. 대한민국 교과부에 속하지 않으면 돼요. 다른 나라 교과부에 속하면 돼요. 대박이죠. 그래서 워싱턴 크리스찬스쿨 저기 이제 자료를 제가 다 구비했는데 궁금하신 분은 저를 이제 그러고 이따가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필리핀에 있는 워싱턴 크리스찬의 아이들이 입학을 합니다. 그러면 얘는 유학생이에요. 정부에서 못 건드려요. 이렇게 법적으로 이 악하게 이 정말 예레미야의 구덩이를 파놓고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그 무리들처럼 그죠? 이 교회를 자꾸 이렇게 압박하는 그러한 것으로부터 정말 탁월한 지도자들이 있어서 이렇게 법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이제 워싱턴 크리스찬 스쿨을 못 써요. 간판 빨리 뛰라 그러셨어요. 조선 교사님이 필립 인터내셔널 스쿨이라는 것을 정부가 들으면 바로 지금은 법이 아직 시행령이 안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세무조사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아직 다행히 학생이 없어서 괜찮긴 하지만 저런 것도 다 불법이 돼. 학교라는 이름을 못 써요. 공교육에 들어가지 않은 다음에는.
그래서 저희가 아카데미나 아까 목사님 얘기하시는 비전센터나 이런 이름을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이들이 공부하지만 얘네들은 유학생인 거예요. 대한민국의 교육법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 멋지지 않아요? 굉장히 놀랐어요. 아, 이런 아이디어. 근데 그럼 왜 필리핀이냐? 그렇게 아포스티유, 그 외교 협약을 맺으려면 그런 어떤 교육법에 필리핀과 동시대에 수업이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대가 맞아야 돼요. 녹화 테이프를 보는 게 아니라 DVD를 보는 게 아니라 필리핀에 계신 선생님이 그 시간에 우리 애들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선생님이 필요치 않아요. 그 대신 얘네들이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 뭔가 케어할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하겠죠. 그분들을 IM 선교에서는 가슴 뛰는 부모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와서 헌신하고요. 그들이 사랑으로 돌보고요. 근데 그들이 그냥 제가 자원하겠습니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분량의 교육을 받아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명감을 다시 한번 철저히 다지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아이들 앞에, 내 자신에게 어떤 그 방향을 갖냐, 정체성을 갖느냐를 계속 공부시킵니다. 그렇게 공부한 사람이 이제 저 하겠습니다 했을 때 여기 와서 말하자면 돌봄 선생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 간에 문제가 있을 때 공부 안 하고 거기서 이제 필리핀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얘가 이제 답을 하고 마이크로 따라도 하고 막 해요 공부를. 근데 얘가 잘 안 해요. 그럼 거기서 저희 사무실로 딱 연락이 옵니다. 누구누구 어떤 학생이 지금 수업 태도가 아주 안 좋다. 그러면 그걸 이제 돌봄 선생님과 걔한테 가서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러한 역할의 선생님들만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IM 선교단체에서 하는 이 교육 시스템을 리뉴젠 교육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4차 혁명 시대에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기독교 교육 시스템인데요. 4가지의 사역이 있습니다. 교육사역, 캠프사역, 지역교회 사역, 선교사 사역. 그래서 교육사역은 이렇게 학교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주 토요일날 캠프를 합니다. 그것이 저희가 23일날 하는 고비 캠프예요. 고잉 비전 캠프, 아이들에게 비전을 갖게 하는 그러한 캠프인데 그 캠프의 특성은 아이들이 아이들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소명을 받은 아이들이 한 아이를 케어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변화시켜요. 같이 기도하고요. 붙잡고요. 같이 말씀 나누고요. 들은 말씀 나누고 활동할 때 같이 그들을 돕고 이러면서 아이들에게 아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구나. 라는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요번에 저희 비전 캠프 할 때도 수원에 있는 공동체가 지원을 옵니다. 저희 아이들이 몇 명이 참여하는지 저는 굉장히 많이 참여하면 좋을 줄 알고 막 목사님한테도 얘기해서 한 50명 해서 걔네들 한 1대1로 하니까 50명, 100명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더니 담당자하고 통화했는데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집중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나 할까요? 그랬더니 한 서너 교회만 연합해서 20명 내지 많아도 30명을 넘지 않도록 그래서 아이들에게 집중적으로 그리고 참여하는 아이들은 가능하면 그 교회의 리더가 되는 아이들 영향력이 있는 아이들을 먼저 교육시켜서 그들이 변화하는 것을 같은 교회 안에 아이들이 보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캠프 사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은 반드시 교회로 돌아가서 교회에서 사역하게 해요. 그냥 뭐 이렇게 사실은 기숙하는 아이들의 경우는 기숙했다가 토요일, 일요일, 주일 집에 보내면 다시 이제 뭐 흐름이 끊어진다 그래서 안 보내는 학교가 많아요. 기숙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고 배운 것을 현장에 가서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교회 사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역. 그래서 다른 나라를 간다거나 다른 나라에 학교를 세우거나 또 가서 헌신하거나 이런 것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교과서를 영어로 물론 사용하고요. 그 인천국제학교와 마찬가지로 교과서 내에 예문이나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예문이 들어있고요. 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이 그 예문만 듣고 공부만 하더라도 이미 이제 머릿속에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이렇게 심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중요한 건 왜 공부를 하는지, 내가 훌륭한 사람, 성적이 좋아서 좋은 대학을 가서 훌륭한 사람을 성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쓰기 위해서 라고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여기서 추구하는 건 그건 아니에요. 여기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이들이 왜 공부하는지를 알게 되면 저절로 공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그 주신 비전을 깨닫는 순간 아이들은 저절로 공부한다. 그래서 국영수사가가 다 있어도 그 안에 내용은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채워져. 물론 예문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돼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쉽게 너무 잘 변화되고, 네, 자기의 그 어떤 그 사명을 발견하고 비전을 발견하고 그 세워주신 곳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것을 저희는 이제 계속 보거든요. 영상 보여주시고. 저도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는 막 소개하고 싶어요. 이 공부가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교육 시스템이 엄청나게 돼 있다 그랬죠. 부모 대안학교 교육도 엄청나게 있고요. 제가 지금 하는 거는 CBUP, Church Builder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12주 하는데요. 날마다요, 과제하고요, 올려요. 근데 그게 하루라도 빠지면 수료가 안 돼요. 근데 그 내용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짚고 가면서 우리의 그 어떤 정체성을 다시 한번 세우는 그런 교육, 뭐, 이따가 또 설명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나게 교육 시스템에 방대해서 어떤 교회는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광주 같은 경우는 2년을 여기 대전 본부에 와서 공부를 하셨대요. 그리고 가서 학교를 세우는 학교도 있고요. 뭐 준비된 학교는 바로 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쨌든 워싱턴 크리스천 스쿨을 조금 더 설명하자면 별로 PPT가 소용없을 것 같아요. 필리핀에 있는 학교고요. 동시간대, 예를 들면 필리핀에서 10시에 수업이 시작하면 우리도 10시에 수업 시작해요. 그래서 오전에는 거기서 그 제공하는 수업을 다 듣고 평가도 필리핀 선생님이 다 하시고요. 일단 점심 먹고 나서 오후는 저희가 이제 아이들에 맞춰서 방과후 활동이나 기타 활동을 아이들에게 제공해 주도록 그렇게 합니다. 아까 목사님이 학비가 굉장히 싸다 그러셔서 궁금하시죠? 그렇게 싸지는 않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필리핀에 300불을 보내요. 매월. 그것만 있느냐? 여기서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월 필리핀에 300불씩 한 아이당 3개월에 한 번씩 1,800불을 보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운영비가 저희가 아직은 뭐 확실치는 않습니다. 근데 대충 쪽에서 조언해 주신 바로는 월 40만 원 정도를 운영비로 냅니다. 그런데 그걸 절대로 우리가 관리하지 않아요. 법에 걸리거든요. 학원법에 걸려요. 그래서 그것을 자체적으로 부모들이 아까 그 가슴 뛰는 학부모나 이런 분들이 그것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려운 게 뭐냐면 어려운 면일 수도 있고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한 학기에 2달을 필리핀을 가야 돼요. 그래야 그 학생으로서 그런 거 있죠. 저도 이제 제 학위가 미국 건데 가서 공부를 한 것이 증명이 돼야 그래야 학위가 나와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2달, 매 학기 2달 가는데 그 2달을 필리핀만 가는 것이 아니라 14개 국가와 이게 아포스티유를 맺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해요. 나는 이번에는 필리핀을 가고 싶다. 그러면 2달 필리핀을 가요. 근데 저는 하나님한테 비전을 받고 기도하다가 어떤 친구는 소련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면 소련으로 갑니다. 2달을 공부하고 와서 그 문화를 배우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비전을 거기서 발견하는 거죠. 어떤 친구는 싱가포르, 어떤 친구는 홍콩, 어떤 친구는 중국, 이렇게 다양하게 선택해서 세계를 아이들이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큰 그림에서 보면 물론 비용은 들지만 굉장히 그 흔하지 않은 굉장히 특별한 교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매 학기 시험을 통해서 성적을 산출해요. 학기에 3번을 시험을 보는데 그 3번 중에서 가장 잘 본 것으로 네, 그래서 성적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좀 볼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시설, 대안학교에 등록하려면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된다. 배수가 잘 되는 체육장이 있어야 되고, 뭐, 도서관도 있어야 돼, 기타 등등을 얘기하고요. 이게 1인당 초등학교는 3.5제곱미터,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는 7에서 8제곱미터가 있어야지 된다라는 이야기가 돼 있고요.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10명의 학교가 대안학교 등록을 한다면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네, 설립이 여기 제일 밑에 있죠. 또 하나의 공교육 대안학교를 공교육화하려는, 네, 그래서 3번을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교육감이 위촉해요.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운영위원회를 정부에서 다스리겠다라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직원이요. 교직원을 아무나 쓸 수 없어요. 정교사, 초중등 나라에서 왜 우리 사범대학 나오고 그러면은 시험 봐서 이게 교사 되지 그 교사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기존 교사들이 얼마나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 대안학교인데 기독교인을 쓸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쓰고 싶어도. 그렇게 사명감 있는 그런 사람을 찾기가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운영이 굉장히 진짜 공교육화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게 돼서 만만치 않겠다. 대안학교를 앞으로 하는 것이 정부 규제를 피해서 우리의 의도대로 가기는 되게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 학교에서는 어떻게 아이들의 다음 세대 교육을 지원하느냐. 부모는 교육하고 교회는 지원하는 홈스쿨을 교회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홈스쿨링을 교회에서 열어서 교회를 적용해서 부모님들이 와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아니면 지역의 어떤 재능 기부자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이거는 이제 어쨌든 공교육에 속해 있는 아이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일주일에 몇 번 와서 성경 공부도 하고 어떤 성경이 녹아져 있는 교재를 가지고 공부도 하고 하면서 이제 운영 주체는 공동 부모고요. 공동 기금을 모금해서 역할 분담을 하면서 양육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추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스터디 카페도 교회에서 운영할 수 있다. 아직 이거는 스터디 카페는 법이 없대요. 그래서 그냥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스터디 카페를 통해서 그 대신 여기서는 뭘 가르칠 수는 없어요.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어떤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심어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요. 개인 교습소 등록을 해서 또한 아이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 제가 워싱턴 크리스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찾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워싱턴 크리스천 스쿨은 저기 때 아마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요. 선교사님이 이야기하실 것 같은데 필리핀에서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헌신하고 그럴 때 어느 분이 보시고 기부를 하셨대요. 그래서 워싱턴 크리스천 스쿨이 굉장히 큰 골프장 안에 학교가 있대요. 제가 감동을 받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1년에도 몇 번씩 코로나 이전에 필리핀을 왔다 갔다 하고 학교를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다 궁금하게 그럼 골프는 얼마나 치냐 뭐 이런 것을 물어보시나 봐요. 근데 자기는 골프채를 이때까지 한 번도 만져보지 않았다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요?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제가 선교사잖아요. 선자가 망가질까 봐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사시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워싱턴 크리스천 스쿨이에요. 리누젠 공동체 아까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학교는 필리핀에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는 대로 이런 교장과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이제 보이시나요? 아이들을 이제 케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도 하고 있고요. 너무나 만족도가 좋아서 지금 40 몇 개 교회에서 이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처럼 이렇게 건물이 있어서 정말 학교처럼 운영하기도 하지만 다시 말씀드린 교회에서 룸 하나 있으면 거기에 시설 갖춰놓은 컴퓨터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동시간대 애들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게 학교 사진이에요. 학교 전경이에요.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저쪽에 제가 구비해놨습니다. 사진 파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어 교과를 가지고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요. 자, 그러면 물론 아이들이 들어올 때 레벨 테스트를 먼저 합니다. 레벨 테스트를 먼저 하면 이제 정해져서 바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아직 준비가 덜 된 애들은 ELS 과정을 통해서 3개월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의 영어 실력을 높인 다음에 그 레벨에 맞춰서 배정을 합니다. 저희가 11월 학부모님이 계세요. 빨리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학부형들이 몇 분 계셔서
저희가 아마 11월에 오픈하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개교는 11월은 아니어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직 목사님과 구체적으로 얘기 나누지 않았지만, 왜냐하면 걔네들이 ELS 과정을 3개월 듣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개교를 정식으로 해도 전혀 문제가 없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아이들이 이제 그 입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그 학교에서 그 과정한 대한민국 학교에서 성적 증명서, 뭐 생활기록부 이런 거를 다 영어로 공증을 받아서 필리핀 학교에 보냅니다. 그러면 필리핀 학교가 그걸 보고 심사를 해서 적합하다 그러면 지금 3학년을 수료했으면 뭐 부모가 원하면 레벨 테스트를 물론 하지만 4학년이나 3학년이나 이렇게 넣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그런 그 상담을 하셨어요. 저한테. 중학교 2학년이에요. 근데 공부를 좀 잘한대요. 근데 얘는 그러면 필리핀 학교. 그래서 저희는 안타깝게도 유치부는 없어요. 그 제가 선교사님한테 아니 유치원이 얼마나 중요한데 유치원부터 하셔야죠 했더니 거기까지는 아직 여력이 없는데 계획은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1학년부터 대학 12학년까지 거기서 끝이 아니라 대학교까지도 진로를 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75% 이상 장학금을 주면서 아이들이 다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이미 협약이 돼 있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그렇게 많이 나가서 있고 걔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하는 기간을 갖고 또 돌아와서 대한민국에서 또 아니면 세계 어느 곳에서 자기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1학년부터 근데 중학교 2학년이에요. 중학교 2학년도 공부를 잘한대요. 그러면 얘는 몇 학년으로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그럴 때는 검정고시를 보고 중학교 검정고시를 봐서 고등학교 바로 입학이 가능합니다. 검정고시가 패스되면 그런데 그렇게까지 안 하고 싶다. 중학교 2학년인데 그냥 중3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그냥 걔는 9학년이나 10학년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체의 1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시스템이 있고 이어서 대학까지도 연계해서 보시면 여기에 대학도 있으세요. 가지고 있는 마이클 조 선교사님이 운영하시는 대학도 있어요. 그래서 그 대학으로 가는 것도 크게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그래서 여기 오는 친구들은 뭐를 준비해야 되느냐? 본인 컴퓨터요. 개인 컴퓨터하고 마이크가 달리고 그 카메라가 있는 이어폰 있는 그런 그것을 본인이 준비해야 됩니다. 본인 것을. 그럼 가지고 와서 필리핀하고 동시대에 선생님이 따라하라 그러면 따라하고요. 들어서 답을 하라 그러면 여기서 손 들고 답하고요. 그렇게 그냥 정말 그 수업의 현장처럼 그렇게 하고 있고 그걸 선생님이 다 체크해서 이 친구는 발표력이 어떻고 이 친구는 뭐 발표를 하지 않고 그럼 저에게 다 그날 그 아이의 상태를 보고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고 그에 맞춰서 또 다시 보충시킬 것은 보충시키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또 재밌는 거는요. 인큐베이팅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데 자신이 없고 잘 모르고 좀 더 뭔가 구체적으로 배우고 싶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학교로 보내요. 선생님하고 아이들 다 같이. 그럼 거기 섞여서 거기 아이들이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지식을 가리키고 뭐 수업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의 그 어떤 동행하심을 느껴야 되는데 그게 우리 교회는 좀 부족하다. 예를 들면 그러면 인큐베이팅 시스템으로 가요. 광주에 가서 2달 아니면 2주 뭐 원하는 대로. 그럼 가서 거기서 애들이 얼마나 뜨겁게 수업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배워갖고 또 옵니다.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어서 그냥 혼자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런 면이 되게 좋고요. 네, 서류 준비에 대해서 나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요것만 하나 더 설명을 드리고 PPT만 보여드리는 것으로 네, I am Learning 온라인 과정이에요. 근데 어떤 교육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네. IM 선교에 대해서 설교 부분과 사역 현황과 사역 전략, 다음 세대 자료와 교육에 대해서 있고요. 이게 제가 CBUP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갖고 왔거든요. 제가 강의를 들으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내용을 써야 되기 때문에 워낙 제가 글씨를 작게 쓰지만 글씨를 작지 않으면 이 안에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걸 평가해요. 이걸 담당자가. 그래서 수업을 얼마나 잘 들었나. 이게 사진을 찍어서 그날그날 보내야 돼요. 그날그날 보내지 않으면 네, 이게 또 나중에 수료하는데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삶의 예배라 그래서 이건 시간 관리 바인더 이거 되게 좋더라고요. 시간을 미리 자기가 계획을 해요. 일단 내일 뭐뭐뭐뭐 할 거다.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 여기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내가 시간 관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평가하게 되고 이러한 일들도 있고요. 그 다음 필독서가 있어요. 12주 동안에 필독서가 11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권씩 읽어야 되는, 그래서 이제 독서 노트도 이렇게 써서 바로 올리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궁금하신 분 보시면 되고요. 잘 못했지만 참고하시라고. 이게 CBUP 과정. 그래서 Church Builder Program.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자로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부모대안학교가 있습니다. 이것도 12주 과정이에요. 12주 과정이고요. 이거를 통해서 아까 이것을 수료해야 가슴 뛰는 부모로서 학부모로서 돌봄 케어 선생님으로 헌신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 그리스도인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12주입니다. 이것을 공부하게 되면 결국은 기독교가 뭔지, 그 다음에 뭘 믿고 있는지,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구원은 정말 구원은 무엇인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활이 담긴 이론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감동받았던 건 그냥 지식으로 하는 성경 공부가 아니라 그걸 배우면 바로바로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학교 지원센터가 있어서 우리가 학교를 하겠습니다 하면 지원하는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선교사들이 이렇게 배정이 됩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어려운 문제 같은 거 다 알려주시고 앞에서 이제 먼저 했던 것들 사례들을 얘기해 주시고 그렇게 합니다. 트리플 스쿨이 있고요. 인투젠 청년학교 있고요. 다 온라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활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청년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게 대박이라 그래요. 영어 단기 속성 과정 온라인 과정인데 6개월 과정인데요. 얼마나 조 선교사님이 잘 가르치시는지 이걸 듣고 나면 웬만큼 영어가 가닥이 잡힌다 그래요. 이 속성 과정도 있고요. 온택 잉글리시도 있고 이렇게 이 러닝 과정이 잘 준비되어 있어서 또 활용하시거나 준비하실 때 이런 것들을 준비하신 다음에 학교를 열으셔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대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 선교사님이 아마 더 컨퍼런스 때나 기회 있을 때 설명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다 해버리면 선교사님이 하실 말씀이 없을까 봐 네,